네, 아시아 증시의 어닝 시즌도 좀 퍽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장과 중국장도 오후장에 좀 하락으로 반전이 되면서 뒷심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장의 흐름을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장도 안 열렸고요. 유럽 증시도 좀 약간 하락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좀 어떤 움직임 나타날까요? 일본장 먼저 전망해 주시죠. 네, 일본 증시는 오늘 그 주가를 움직일 만한 호재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움직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일본은행의 금융 정책 결정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마에야라 세이치 경제재정상이 출석할 의향을 표시함에 따라서 아마 강하게 일본 은행에 대해서 추가 금융 완화를 지금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주가는 자산 매입 기금을 10조엔 정도 증액하는 것을 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최근 대규모 선물 매수했던 외국계 증권사들이 선물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니케이 평균 주가는 추가적인 급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당분간 일본 증시는 미국 대통령 선거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당대회를 앞두고서 글로벌 증시가 부진을 면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자체적인 재료만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서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세 흐름을 좀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내부적으로 일본은 이제 통화정책 회담이 회의가 열리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요. 추가적인 완화책을 거의 확실하게 내놓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그리고 엔화 움직임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본의 실질 GDP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9월달 전산업 활동 지수인데요. 현재는 마이너스 0.9%로 전달보다는 무려 2%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를 역산해 보면은 3분기 일본의 GDP는 마이너스 1.6%로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둔 여당 같은 경우에는 7,500억 엔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정부의 힘만 원호는 앵고라든지 그리고 디프레션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금융 완화를 지금 압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장 물가 억제 목표를 2% 이상 올리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국채를 포함해서 자산 매입 기금도 10조 엔이 아니라 20조 엔을 증액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꺼내지는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이나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도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대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한다고 해서 엔화가 절하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본형 디프레션 원인이 됐던 노동 임금 하락세가 멈춰야 되고요. 고용 정체도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새로운 성장 그러니까 교육이나 의료,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일본의 경기 침체는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장 흐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중국장이 연이틀 조정을 받다가 어제 잠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다가 또 밀렸습니다. 오늘장 어떤 이슈로 움직이게 될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2050선이 1차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선상을 전후해서 급등락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악재는 월말 요인 때문에 단기 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시중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경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 45개 기업이 75억 주 정도 되는 보유예수 물량이 해제되면서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아무래도 수급 불균형을 키웠고요. 91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9월 말 현재 재고가 24%나 증가한 165조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주요 산업들의 재고 조정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대를 앞두고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는 좀 약세 조정을 좀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중국에서 새 지도부가 이제 선출이 될 텐데요. 다음 경제 정책을 주도할 그 사람은 누가 될까요? 또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수출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경제를 담당할 그 상임위원 중에는 그 리커창 부총리가 총리로 올라가는 게 확실하고요. 또 왕치산 부총리도 제1부총리로 지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두 사람 모두 농업이라든지 농촌 그 문제 전문가고요. 또 금융 쪽에 밝은 그 경제통이도 합니다. 또 개혁과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요. 당장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투자 주도의 성장을 소비 주도의 그 성장 모델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성장률이 7%로 낮아지기 때문에 철광석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3년 내에 한 10% 정도는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철강도 연평균 증가율이 2%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도 피할 수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비철금속, 석탄과 같은 자원주를 비롯해서 해운과 조선업종도 좀 어려움을 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대로 소비 확대를 위해서 임금 인상이라든지 의료, 사회보장 같은 공공지출을 늘리기 때문에요. 이 때문에 고급 승용차라든지 여성 의료 그리고 의약품, 화장품뿐만 아니라 음료, 비스켓, 빵을 비롯해서 홈쇼핑 보급에 따라서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전기, 가열기, 녹즙기 같은 우리나라의 그 대중국 수출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수출 산업을 일반 무역 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라든지 반제품 쪽의 수출은 당분간 위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나 LCD, 석유화학 같은 제품들은 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가정과 IT 부품을 비롯해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측정 장비 이런 쪽으로는 좀 호재가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